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스윙,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 시점, 시황 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많은 도움 드리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투자 생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채널의 포트폴리오 건강관리는 케어맨이 잘 또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변화라는 것들은 또 어느 한순간에 빠르게 다가온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가하신 것은 딱 한 8거래일 정도를 갖다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양호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으로 또 즐겁게 또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시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이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계좌를 또 보다 보면 계속해서 다시 이제 개선되고 있는 모습, 그것들을 저는 차트를 그려놓고 볼 때도 좀 있거든요. 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추세나 추이 뭐 이런 것들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꼭 종목만 차트를 그려놓고 봐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해 나가면서 운영 수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저도 차트를 만들어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좀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만들어 놓고 기록을 또 남겨두시면서 투자해 나가시면 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나가기 시작한 지가 만 2년이 조금 지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 왔지만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또 극복해내고요. 우리도 손절 의견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회원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평단 조절 들어갈 때 신규 공략 들어가는 것들도 또 팁으로도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 센스와 뇌피셜 작동은 제가 도와드릴 수 없다는 점도 잘 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활용이라는 것은 뭐 다 그렇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기존에 있는 보유했던 종목 혹은 또 신규 종목 또 새롭게 또 공부하거나 또 새롭게 또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것들을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죠.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이런 시간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가이던스 체크, 투자 시나리오, 그 다음에 좀 더 심화 학습, 그 다음에 새로운 또 리포트가 추가적으로 나오면 계속 체크해 나가는 것들, 이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 종목에 대한 흐름과 오랫동안 보다 보면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왜?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점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음에는 대충 봐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도 해놓은 상태에서 차트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차트에 왜 저렇게 움직였는지 해석이 되거나 또 구분이 가는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선물 동향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으면 어느 정도 오랫동안 지금 이 부분도 잘 체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 저걸 왜 보여주는지 알겠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쪽 포지션에서 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2위 2루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것들이 아니고, 그러나 저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자리 잡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다가 3,800 그 라인에서 잡혀서 그 위로다가 움직여가고 있는 모습, 이것만 생각하시면 좋겠죠. 지수를 보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포지션을 잡고 이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아, 시장의 흐름이 이런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코스닥 관련된 부분에서 정부가 또 새로운 또 뭐 그죠? 활성화 정책 이런 것들을 갖다 발표한다고 합니다. 천스닥 정책이라고 하나요? 천스닥 외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한 2천 뭐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데, 왠지 코스닥엔 그 정부도 크게 자신은 없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된다는 것은 그동안 없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래도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오늘 보면 이제 반도체, 뭐 2차 전지,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코스닥에서 주력 또 그 포지션을 또 차지하는 섹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LG CNS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자주 이야기 드려서 여러분들 이제는 다 인지하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종목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실적 플러스 코스피 200 편입이다. 이거는 12월 언제라고요? 12일입니다.
아마 우리가 개편되는 날, 이날이 바로 12월 12일인데, 이날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왜 전화를 좀 설정했는지는 여러분들 잘 이유는 아실 거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은 뭐 모르셔도 됩니다. 특별한 중요한 이유는 아닐 테니까요. 자, LG CNS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들. 최근에 조금 악재가 있었어요, 해외에. 자,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다 우리가 미쳐야 될 것, 주가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블록딜 뭐 이런 것들, 지분 정리한 것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졌다. 또 보호에서도 마무리되어졌다라고 본다고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블 해서 나갈 만한 사유는 이제는 충분히 또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히 하방으로 내려왔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분 정도는 리바운딩 나올 수 있는 좋은 또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이던스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이 부분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전에 거는 뭐 계속해서 괜찮아진 거 아니겠어요? 양호해진 겁니다. 자,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번 보세요. 이 쿼터에서 실적 조금 올라왔다가 찍고 지금 눌렸다가 지금 쭉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주가 지수는 이 정도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실적 빠졌죠. 그다음에 블록들이 있었죠. 보호에서 풀렸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보면서 기대치를 높여나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종목에 대한 포인트는 실적 플러스 코스피 200 편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피 200 편입되기 전에 보통 한 80% 정도는 주가가 상승을 했던 그런 과거의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실적이 좀 받쳐주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또 하나의 플러스 요인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현금 여력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해서 제가 계속 기준가를 갖다 여기 기준치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기준치가 높다는 건 여러분들 나쁠 만한 이유는 아니에요. 왜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저는 실제로 이 동종목 같은 경우는 6만 원 이하의 평단가를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오픈해 드려야 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왜냐? 저도 뭐 이렇게 현금 여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또 가능했던 내용이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내가 이 종목은 좀 더 포지션을 좀 늘릴 거야. 좀 평단가 낮춰도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센스나 내피셜 작동은 여러분들이 셀프로 좀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다만 이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 비중을 갖다가 과도하게 늘려갈 필요성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 비중이 30%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거기서 이제 내가 현금 내려 다른 것들이 크게 무리수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도 때로는 생각할 필요성은 있다라는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기준가대로 다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해서 드리블해 나갈 거니까 큰 차이는 없을 거다라는 것들은 명확합니다. 다음은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전진건설 로봇, 글쎄요, 최근에 보면 이제 우크라, 러시아나 평화협정, 글쎄요, 그것이 진행이 되든 안 되든 여러분들 그 패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뒤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든 내년이든 계속해서 어떻게 기업의 기본적인 실적이나 내용들은 양호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포인트 좀 짚어봐야 되는 것들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테마성으로 그동안 많이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투르키예라든지 또 혹은 또 미국 이런 데서 원전 건설 진행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규모 프로젝트들 또 데이터 센터 관리 이런 것들이 진행을 할 때 상당히 또 어떻게 됩니까? 동사에 CPC, 컨트리트 펌프가 이거의 약자입니다. CPC. 그러니까 그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것들이 좀 많이 좀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원전 건설할 때는 상당히 좀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까지 왜 테마를 계속 움직여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원전 것을 바로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다 대부분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여가는 그런 성향도 있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건설기계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좀 보시면서 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인 북면 매출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콘크리트 펌프가 제조하는 회사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미국 경기가 계속 개선되면서 건설업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내 건설사가 해외로 나갈 때 이런 것들도 같이 동반해서 나가는 그런 내용들도 항상 포함되어 있으니까 건설업들이 앞으로 좀 개선하게 진행이 되는 과정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회사 같은 경우 기본적인 그 주가의 하방은 경직되어 있다는 것만큼은 인지하시고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데이터는 뭐 우상향으로 가는 것도 그렇다고 이 업황이 엄청나게 막 이렇게 올라가냐? 성장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경기 모멘텀을 갖다 타고 흘러가는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테마가 같이 섞여 있다라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것은 별로 없고요. 전체적으로 뭐 실적이나 이런 내용들이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만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도도 조금 더 시장이 좀 확대되어져 가는 것들, 이런 것들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내부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들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금리 인하를 좀 진행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까? 예, 그렇게 보신다고 한다 그러면 동종목 같은 경우는 기저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예, 건설업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낮아질수록 조금 활성화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국내 쪽으로도 앞으로 아파트 공급 부분은 분명히 또 상당히 또 크게 또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미션도 가지고 있다는 것들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집값도 좀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전 정부하고 지금 현 정부 동안에는 주택 공급이 없었다는 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수도권의 대부분 뭡니까? 그게 재건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집값의 상승을 끌어올리는 현상, 또 수도권 집중화, 인구 집중화 이런 현상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 떠나서 우리는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이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거래해왔습니까? 항상 모멘텀 터지고 나서 주가가 눌리는 이렇게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기억나세요? 우리가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연초죠. 작년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군요. 연초에도 이거 한 두 번 정도 우리가 수익을 냈었는데 이번에도 좀 치고 올라왔잖아요. 테마가. 그리고 올라와서 또 계속 매물벽에 부딪히면 눌리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우리가 자리가 잡은 자리, 이 자리 어디 근처에서 또 공략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공략을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또 이거 따라가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다시 원점 타격 개념으로다가 접근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점 타격 했는데 그 중에서 그 다음에 이번에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죠? 매크로가 안 좋았으니까 좀 더 아래쪽으로 눌린 것 뿐이다. 자,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이 라인을 갖다가 설정해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러프하게 얘기 드리면 45,500원 여기서부터 이제 평단 조절해 주는 쪽으로 생각하면 한 번 정도 모멘텀 들어올 때 더 재미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매크로가 더 악화된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열릴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파마 리서치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어느 시점에 평단 조절해 나가는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120일 구간 안에 매수하신 분들은 모두 손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고통스러운 건 아니고요. 특히 직전 60일 뭐 이 정도 구간으로 생각을 해보면 54만 원이 기준가입니다. 그 점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전 20일 안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쟁 상대가 아닌 것 같고요. 그 전에 60일, 120일 이쪽 라인인데 120일 이전에 이제 그 안쪽에 매수하신 전체 평균가는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 거기는 뭐 58만 원 이 정도 되고요. 60일 정도 되는 구간이 한 54만 원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종종목이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눌리고 있는 사유는 바로 영업이익률이 조금 빠졌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여기 이제 잘 치고 올라오다가 요 가이던스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EPS가 그만큼 하락해줘야 되잖아요. 몇 프로 정도 빠졌습니까? EPS가 대략 보면 10% 정도 빠졌잖아요. 자, 그 부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빠진 사유는 그래서 EPS 10% 정도 하락을 한 것 플러스 매크로가 악화됐다. 이것 때문에 두 개가 플러스로 연동해서 두들겨 맞은 거죠. 기본적으로 고점 찍고 차익물 나오고, 그죠? 이게 1번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매크로 터졌죠? 그리고 나서 이 가이던스가 나오면 10%더 두들겨 맞은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내려갈 자리는 별로 없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도 추가로 나온다라고 한다거나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바로 다시 매크로가 악화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동종목의 실적이나 내용도 다시 어떻게 돼요? 1쿼터부터는 개선되는 요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뭐 합니까? 리레이팅을 해야 되거나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체크업을 또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이나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해 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영업이익률이 좀 빠졌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연말 되면 항상 보면 재고 같은 거 정리해줘야 되는 것들도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동사가 진행했던 내용들이 분명히 여러분 명확하게 리포트에 써 있더라고요. 그렇죠? 오래된 제품을 재사용할 수 없게끔 그걸 정리하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손실 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영업이익률이 빠져야 돼. 그게 언제쯤이라고요? 항상 4분기에 진행을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여기도 한번 쫙 보시면 보이세요? 이게 보이셔야 되는데, 그쵸? 여기도 작년에도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도 이렇게 생각하면 이때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파마리 서식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심히 걱정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없다. 일단 기본적으로 원금 이상 도달되는 거는 저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동사의 시장 컨센서스 목표가는 70만 원 정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40%를 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5% 찍을 때 저 자리가 피크점인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1쿼터 지나면서부터 계속 43, 44 이렇게 올라가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숫자를 우리가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이 확대되면서부터는 계속 그런 부분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훼손할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때 또 어떤 사유로 또 두들겨 팰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유는. 그런데 보통 제 경험치로 이야기 드려보면 4분기 실적이 발표될 쯤 되면 그때가 좀 저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최근에 지금 저점에서 지금 리바운딩 치고 올라오는 것들은 코스닥 활성화 정책하고요. 계속해서 글쎄 한국에 대한 그 K뷰티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관심을 받는 그런 통상으로 리바운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미리 쓸 필요는 없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서둘러서 평단 낮출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올라와서 잠시 또 누리겠죠. 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자리 잡는지 한 번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역배열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자리 잡는 거 확인하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단 일봉이요. 21에서 밑단으로 치고 올라가야 돼요. 저것이 제일 중요한 시그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번 눌렸을 때 자리 잡고 양봉 자리, 그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길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갖다 절대 훼손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미리 성급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별로 없다. 왜? 이미 우리가 비중을 30%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은 그런 부분들 전략도 다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지금 하게 되면 다음번 리스크에 노출됐을 때 우리가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을 해주시면서 가야 됩니다. 한 번만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윗자리가 뭐 50만 원 이상에서 설정이 되든 그래도 우리가 에너지 낭비는 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이거는요, 저희가 시간을 줘야 되는 건 1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가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억울하다.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었는데 답을 못 내면 또 화가 또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다음에 맞출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53만 원, 예, 이 이하로만 맞추시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성격이 아주 급해. 그래서 난 미리미리 다 했었는데 53만 원보다 높게 맞춰놨어. 그러면 헛고생하신 거고, 그거보다 낮게 맞췄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홀드하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제가 딱 몇 개월 드리냐? 3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점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날 때 그때쯤이 아마 턴어라운드 하고 있을 겁니다. 그건 시장에서 충분히 보고 있을 거고요. 그 시점이 이제 우리가 북클로징 발생이 되고 1월 15일부터 구정 사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때쯤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해서 승부수를 던질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실전 투자지 뭐 다른 게 뭐가 실전 투자가 있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쵸? 그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분석을 다 마무리가 됐죠? 그럼 이해가 되셨죠? 여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 자꾸 다룰 필요가 없어요. 새롭게 리포트 나오면 또 제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공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플합니까? 예, 이것이 케어맨의 케어링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가는 건 케어링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는 건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해피해피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LS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자회사 또 이제 추가 상장 이런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매크로도 악화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같이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근데 내년도 우리 구리 가격 상승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자회사 실적들은 계속 좋잖아요. 뭐 LS 일렉트릭 좋은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LS 마리솔루션이 나쁘겠어요? LS 에코에너지가 나쁘겠어요? 그럴 리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충분히 또 원점 타격 개념으로 자,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서 공략을 했어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요금 버림수가 있었는데 다시 내려왔잖아요. 어느새 보니까 다시 원점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여러분 다시 매수 포인트 잡고 또 공략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1과 121 라인 이 이격이 좀 더 축소되는 그런 과정들이 한 번은 나타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회사 관련된 추가 상장하는 부분은 제가 다 반영이 됐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고요. 상법 개정 내용 하고요. 우리 가격이 지금 아마 10,000불 정도 하잖아요. 근데 톤당 지금 13,000불까지 올라간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왜? 이미 빅테크들이 투자 다 해놨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들 실제로 시장에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그것에 따라서 같이 연동되는 거. 왜 가격이 오르면은 주가가 같이 오르고 실적이 오르냐라고 하면 물가 연동 계약을 진행을 한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제가 과거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점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 테스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테스나 제가 실적 가이던스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6월 2분기까지 이미 가이던스를 내놨다. 그만큼 뭐예요? 오더를 많이 받아놨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체적으로 우상향해서 가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포인트가 들어온 자리는 여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이 자리 근처로 보고 좀 보수적으로 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눌려서 한번 누르고요. 그리고 나서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낮은 정도가는 저 37,500원짜리까지 열 수가 있는데 지금 뭐 분위기적으로나 전체적인 실적 가이던스 상으로 보게 되면 동사는 그렇게 갈 만한 사유가 별로 없지 않나. 또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좀 더 내려올 수도 있긴 하겠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계속해서 생산을 갖다 진행을 하고 또 기타 업체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그걸 어떻게 돼요? 예, 잘 만들어졌는지 품질 테스트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언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안 좋아라고 한다. 두산 테스트나도 주가도 그냥 곤두박질 칠 거예요. 그런데 내년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쵸? 엑시노스 2600이죠. 요거 같은 경우도 국내에 판매되는 스마트폰에는 장착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물량이 얼마큼 되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실적이 좋지. S26에 장착이 되면 그 물량만큼은 누가 받겠어? 두산 테스라가 받겠죠. 저는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상상력을 좀 발휘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딘가 저 자리 근처 어딘가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상장 종목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지금 거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설명하고 그럴 필요가 지금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죠. 고에서 풀리는 물량이 지금 12월 20일에 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 또 있다는 건 2월 20일에 있다. 이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과정이 있을 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일단은 지켜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들어온 곳에 답변은 전 이 정도로 하면은 저는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도 긍정적, 내일도 긍정적, 곧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다가 또 수익이 발생되기 시작할 것이라 이렇게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2부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만들고 새로운 투자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이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에서 즐기며 투자해보세요. 머니케어 뉴스는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목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스윙 거래, 롱숏 거래 전략과 함께 실시간 브리핑, 매수 매도 의견, 평단 조절, 비중 관리까지 케어맨이 친절히 안내합니다. 변화가 많은 한국 증시, 케어맨 클럽과 함께 편안하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케어맨 클럽은 25년 11월 기준 180명 회원분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경험으로 이제 매월 수익을 만드는 경험을 만들어보세요.